여러분, 중국의 부동산 기업 진짜 줄줄이 무너진다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드러나죠. 중국은 나쁜 소식에 대해서는 다 감추기 때문에 이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위기가 한번 터지면요, 줄줄이 쉽게 말하면 도미노처럼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중국 아파트 건설 중단 사업장 수가 무려 말입니다. 80개 도시에 230개 사업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80개 도시에 230개 사업장. 그러면 중국 전체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실제 중국은요, 적게는 부동산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25%, 많게는 30%까지, 35%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이 중단한 사업장 수가 80개 도시에서 230개 사업장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부동산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역외 시장에서 디폴트를 선언한 중국 기업이 19개입니다. 그중에 18개가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가 줄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만기 부동산 관련 채권이 무려 317억 달러, 약 41조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S&P라고 국제신용평가원이죠. 평가회사죠. 여기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해외 진출한 중국 부동산 기업 중 20%가 파산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들이 파산하면 타격은 어디가 입을까요? 당연히 금융기관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기업 줄파산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라는, 중국발 금융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요, 진짜 무턱대고 그냥 기업 지원합니다. 무턱대고.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재벌 특혜니 뭐 이러면서 이게 여론이 재벌 지원하지 마, 기업 지원하지 마, 이런 모양새로 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원할 수 없지만 중국은요, 일 없습니다. 그냥 지원합니다. 전기도 공짜, 물도 공짜, 땅도 공짜, 세금도 없다. 수출만 많이 해라, 수출만 많이 하면 장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공장을 지을 때도 중국 정부가 많게는요 94%까지 돈 줍니다. 돈. 자, 내 돈 줄 테니까 공장 지어. 너네도 돈 조금만 내. 조금만 내는 게 겨우 말입니다. 전체 공장 지을 돈에 많으면 7%, 적으면 6% 내고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혜택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에다 수출했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 중국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재정이 온전치 못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안 무너진다고요? 이것은요, 언젠가는 그 거대한 구멍이 뻥 하고 뚫릴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금융에 다가오는 충격은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말입니다. 땅 장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방 정부가 소유한 땅을 쉽게 말하면 민간 기업한테도 주고 땅값으로 지방 정부는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기업이 줄줄이 망하니까 지방 정부는요, 이게 세금 아니고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구할 길이. 그러니 지방 정부의 재정도 지금 뭐 시체말로 착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전역에서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줄도산 내지는 줄 파산을 하니까 아파트가 짓다 많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이 230개나 지금 멈춰서 있으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분양 형태입니다. 분양 형태예요. 계약금 넣고요. 중도금 넣고요. 잔금 넣는 형태예요. 그런데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었는데 아파트가 짓다 말면 어떻게 될까요?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은 은행에다가 내 돈 내놔라 하고 중국 이 수분양자들이 찾아갑니다. 돈 없다 이러면서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어떤 위험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성장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쭉쭉쭉쭉 빠지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부동산 기업의 줄도사는 성장률 위기로 가져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위기를 가져간다. 이것은요, 중국 경제 전체에 위기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중국이 경제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중국의 첫 번째 위기가 부동산이고 두 번째 위기가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블룸버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현재의 어떤 상황은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제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을 쌓아라 하는 이유도 그 이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는요, 지금 부동산 기업의 줄파산으로 금융이 전체적으로